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마을에 나타난 코요테 무리가 밤마다 테러를 저질렀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그들이 단 한 주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마리의 특별한 개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개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견종과도 달랐어요. 도대체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존재였기에 야생 코요테들조차 두려워해 도망쳤을까요? 수천 년 전통의 비밀이 밝혀지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제니퍼 로웰입니다. 42세 폴란드 출신으로 국제군사견 훈련 전문가죠. 나토와 유엔 파견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군견과 경찰견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군견 프로그램을 구축해왔어요. 보스니아에서 지뢰 탐지견을 훈련시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물 탐지견을 육성했죠. 이라크에서는 검문소 보안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완벽주의자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수치와 데이터로 평가하거든요. 개 한 마리의 성과도 정확한 숫자로 측정했습니다. 반응 속도는 몇 초인지, 정확도는 몇 %인지, 지구력은 어느 정도인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했어요. 동물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감정이나 추측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믿는 편입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수많은 성공 사례들의 증서와 감사장이 걸려 있었어요. 각국 정부에서 보내온 공식 감사장들이 제 실력을 증명해 주었죠. 하지만 한 가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은 일이 있어요. 몇 년 전 한국에서 군견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세계 각지에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전통 견종인 진돗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진돗개들은 제 훈련 방식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점점 좌절감을 느꼈고 결국 프로그램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정중했지만 그들의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과 한국 견종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과학적 근거 없는 신화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체계적이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동물이라고 결론지었죠. 그런 저였기에 지금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군견 프로그램 컨설팅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화롭고 단순했죠. 인구 5천 명 남짓한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복잡한 국제 정치나 큰 프로젝트 없이 지역 경찰서의 작은 견 훈련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훈련 스케줄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강아지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저먼 shepherd 3마리와 벨기에 말리노이즈 2마리가 제 담당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제게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했거든요. 큰 실패도 없고 큰 성공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편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외곽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생 코요테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지역에 코요테가 나타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기후 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이동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뉴스는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목격담 정도로 생각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개 같은 게 지나가더라. 농부 몇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심각해졌습니다. 코요테들이 가축을 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농장의 닭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농부 존슨의 농장에서는 30마리가 넘는 닭이 모두 죽임당했습니다. 현장은 끔찍했어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깃털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다음 날에는 양들도 공격당했습니다. 성인 양 2마리가 목을 물려 죽었고 새끼 양 여러 마리가 부상을 입었어요. 농부들은 공포에 떨었죠.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었으니까요. 일부 농부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농장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야생동물 관리 당국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코요테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한 동물이었어요. 일반적인 퇴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밤에만 나타나서 빠르게 공격하고 사라져버리거든요. 마치 게릴라전을 벌이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의 견들도 코요테의 속도와 영리함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훈련시킨 점원 shepherd들도 코요테의 냄새를 추적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코요테들은 물을 건너고 바위를 타며 흔적을 지워버렸거든요. 3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코요테들이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밤중에만 나타나던 것이 새벽 시간대로, 그리고 해질녘으로 활동 시간을 늘려갔어요. 무리의 크기도 커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3-4마리였는데 나중에는 7-8마리까지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아이 중 한 명이 혼자 놀다가 코요테 무리와 마주친 겁니다. 8살 된 소녀 에밀리였어요. 에밀리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숲 근처에서 코요테 3마리와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코요테들은 아이 주변을 맴돌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다행히 아이의 비명을 들은 어른들이 달려와 코요테들을 쫓아냈지만 에밀리는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고 부모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밖에서 놀 수 없게 되었고 학교 통학버스 정류장까지 부모들이 직접 데려다주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무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어요.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어떤 상황보다도 까다로웠거든요. 군견들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코요테들은 계속해서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한 농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름은 톰 윌슨이었어요. 그는 70대 후반의 노인으로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였죠. 톰은 마을에서 가장 큰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젊은 시절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톰이 제게 한 말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면 저 코요테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진돗개라니요. 바로 제가 과거에 완전히 실패했던 그 견종 말입니다. 톰, 진돗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톰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에서 3년간 근무할 때 직접 봤거든요. 톰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몇 년 전 자신이 한국 친구로부터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 받았던 일을 말이죠. 그 개의 이름은 순이었다고 했어요. 순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어느 날 밤 코요테 한 무리가 제 양들을 노리고 왔는데 순이가 혼자서 그들을 모두 몰아냈거든요. 톰의 눈빛이 그때를 회상하며 반짝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톰, 그건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구체적인 데이터는요? 하지만 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니퍼, 세상에는 데이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용기와 지혜, 그리고 본능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근거 없는 감정적인 이야기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대화였죠. 톰, 저는 과학적 접근을 믿어요. 깨의 품종별 특성, 훈련 방법, 성과 측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톰은 제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니퍼, 당신이 한국에서 실패한 이유를 아시나요? 그 말에 저는 뜨끔했어요. 톰이 제 과거 경험을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제가 들었어요. 진돗개들이 당신의 훈련 방식을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톰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때의 좌절감이 다시 떠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에밀리가 코요테와 마주쳤고 내일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다른 방법들은 모두 실패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장도 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실패한다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거였어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 이성은 진돗개 같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거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과거의 상처를 누르고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한 거죠. 좋아요, 톰. 한번 시험해 봅시다. 제가 말했을 때 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요. 톰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제니퍼. 제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훌륭한 진돗개를 키우는 분이죠. 그 순간 저는 마음 한켠에서 작은 희망이 싹 트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요. 챕터 4 톰이 연락한 진돗개는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하얀 털을 가진 개였는데 첫 인상부터 남달랐어요. 일반적인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눈빛이 특히 달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군견보다도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름은 백호였죠. 주인은 한국계 미국인 농부 박상훈이었습니다. 박상훈은 50대 중반의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15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 지역에서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3년 전 한국에서 직접 데려온 순혈 진돗개였다고 했어요. 박상훈은 백호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한국 진도에서 태어나 전통 방식으로 키워진 진돗개거든요. 저는 백호를 관찰하며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선 다른 개들과 확연히 다른 자세와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경계심이 강하면서도 당당했고 제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평가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박상훈은 백호를 데리고 코요테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마을 외곽의 농장 지역이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죠. 사실 내심으로는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쓰라린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첫날 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8시경부터 저희는 농장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박상훈은 백호를 풀어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군견 훈련에서는 항상 개를 통제 상태에 두거든요. 하지만 백호는 마치 이 지역의 주인인 양당당하게 영역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9시 30분경 드디어 코요테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3마리였어요. 그 순간 백호의 반응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백호는 즉시 경계 자세를 취하며 코요테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그 소리는 제가 들어본 어떤 개의 울음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깊고 위협적이면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코요테들은 백호의 존재를 감지하고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어요. 코요테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물러났을 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이 정도로는 부족해. 하지만 박상훈은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첫날이에요. 백호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이틀째 밤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백호는 코요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치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확실한 건 코요테들이 더 이상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텐데요.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면서 백호의 행동 패턴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단순히 코요테를 쫓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코요테들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어떤 시간대에 나타나는지, 무리의 구성은 어떤지, 리더는 누구인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죠. 이건 제가 군견들에게서 본 적 없는 행동이었어요. 군견들은 명령에 따라 즉시 반응하도록 훈련받았거든요. 하지만 백호는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백호의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요테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특정 지점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요. 마치 코요테들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예측한 것 같았습니다. 코요테들이 나타났을 때 백호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며 더 멀리 몰아냈죠. 넷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가 코요테들의 집결지를 찾아낸 거예요.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바위 틈새였는데 어떻게 그곳을 알아냈는지 신기했어요. 백호는 그곳에서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자신의 영역을 선언한 거죠. 코요테들은 완전히 당황하며 더 깊은 산속으로 물러났어요. 다섯째 날부터는 코요테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백호는 매일 밤 순찰을 돌며 영역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놀라게 되었어요. 백호는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의 행동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숙련된 전략가처럼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코요테들은 완전히 이 지역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농장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을 아이들도 다시 안전하게 밖에서 놀 수 있게 되었죠. 에밀리도 웃음을 되찾았고 부모들의 얼굴에서 걱정이 사라졌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진돗개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용맹함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였어요. 데이터와 수치로만 평가하려던 제 방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박상훈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백호가 보여준 건 제가 아는 그 어떤 훈련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박상훈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훈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진돗개의 본능이에요. 박상훈은 저에게 진돗개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백호가 보여준 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진돗개의 본능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박상훈은 따뜻한 찻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제니퍼,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 그 자체죠. 박상훈은 진도라는 섬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남서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인 진도가 바로 진돗개의 고향이라고 했어요. 진도는 예로부터 외침을 많이 받은 땅이에요. 몽골군, 왜구 여러 침입자들이 그 섬을 노렸죠. 그런 환경에서 진돗개들은 자연스럽게 뛰어난 경계심과 용기를 기르게 되었어요. 그는 진돗개가 어떻게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오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진돗개가 궁궐 경비견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왕실에서도 그들의 충성심과 지혜를 인정했던 거죠. 박상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진돗개를 군견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하지만 진돗개들은 일본인의 명령을 거부했죠. 그들은 오직 한국인만을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개가 민족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 전쟁 때도 진돗개들은 놀라운 활약을 했어요. 적군의 침입을 미리 감지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들이었어요. 박상훈은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진도에서 나고 자란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키운 진돗개 충이는 정말 전설적인 개였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풍랑을 만나 실종되었어요. 충이는 3일 동안 해변에서 기다리다가 바다로 뛰어들어 할아버지를 찾아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걸 박상훈은 강조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한국의 연구진들이 진돗개의 뇌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른 견종에 비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더 발달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개예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똑똑해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줄 알죠. 서구의 개들처럼 맹목적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아요.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죠. 저는 박상훈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진돗개가 단순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신화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박상훈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서구의 군견들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받죠. 복종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하지만 진돗개는 달라요.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주인과 협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 말이 제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진돗개를 서구식 군견 훈련 방식으로만 평가하려 했거든요. 획일적인 명령 체계와 기계적인 반복 훈련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돗개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독립적인 사고 능력과 뛰어난 직관이 있었어요. 백호를 보세요. 제가 특별히 코요테 퇴치 훈련을 시킨 적이 없어요. 하지만 백호는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웠죠. 이게 바로 진돗개의 본능이에요. 박상훈이 백호를 부르자 백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상훈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에게 설명했어요. 이 아이와 저는 파트너예요. 주인과 개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진정한 동반자죠.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상훈과 백호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동물을 효율성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해왔는데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백호를 바라보는 박상훈의 눈빛에는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하는 주인의 시선이 아니라 친구를 대하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신뢰가 느껴졌죠. 그리고 백호 역시 박상훈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박상훈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즉시 반응하지만 그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었어요. 백호는 박상훈의 의도를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했습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진돗개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박상훈은 제 표정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진돗개는 기계적인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수치화된 성과와 데이터 중심의 평가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깨달았어요. 박상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를 이해하려면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정, 의리, 끈질긴 생명력, 이런 것들이 진돗개의 정신이거든요. 마을 주민들도 처음에는 외국 견종이라며 백호를 의심했었어요. 동양개가 우리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시선들이 있었죠. 특히 나이 든 농부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자신들이 평생 키워온 서구 견종들이 실패했는데 생소한 아시아개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백호가 코요테 문제를 해결한 후 마을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아이들은 백호를 진짜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이제야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겠어요. 에밀리의 어머니 수잔이 제게 말했습니다. 수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에밀리가 코요테 때문에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밤마다 울면서 깨곤 했어요. 그런데 백호가 온 후로는 푹 잠을 자더라고요. 마을 시장 로버트도 찾아왔어요. 제니퍼, 정말 고마워요. 우리 마을이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그 진돗개, 정말 대단하더군요. 농부 존스는 백호에게 특별한 간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내 닭들을 구해줬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죠. 저 역시 제 자신의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데이터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 그리고 인간과의 특별한 유대감은 어떤 수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기계적이고 차가운 접근을 해왔는지 반성하게 되었죠. 박상훈은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가족 같은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진돗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거든요. 박상훈은 한국의 전통 사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는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진돗개들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주인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지키려고 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백호가 보여준 행동이 바로 그런 정신의 발현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백호는 박상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안전을 위해 싸웠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동물과 자연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보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죠. 박상훈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과거 한국에서의 실패가 단순히 훈련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화적 이해 부족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서구식 기준과 방법론만을 강요하려 했던 거죠. 한국의 전통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제 방식을 적용하려 했던 겁니다. 박상훈은 한국의 상호부조 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요. 품앗이라는 전통이 있거든요. 진돗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할 때는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이제야 저는 진정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방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방적인 기준 적용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 말이죠.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또 다른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베코는 강압적으로 코요테들을 제압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상황을 해결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베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했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제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이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소통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더 밝아졌어요. 베코 덕분에 마을 공동체가 더 단단해진 거죠.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베코를 통해 저는 동물의 본질적 가치와 인간과의 유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함께 베코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 자신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은 베코와 놀면서 자연스럽게 책임감과 배려심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에밀리는 이제 베코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베코는 정말 용감해요. 나쁜 늑대들을 모두 쫓아버렸거든요.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도 서서히 극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실패 경험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의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마을 아이들이 박상훈의 농장으로 찾아왔어요. 베코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저도 그 시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베코에게 간식을 주고 털을 빗겨주고 함께 뛰어놀았어요. 베코야, 오늘도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8살 톰미가 베코의 목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박상훈은 아이들에게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진돗개는 특별한 개예요. 한국에서 온 용감한 개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여기 왔어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박상훈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제니퍼, 동물 훈련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교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때 진정한 힘이 나오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어요. 효율성과 성과만을 추구하느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성능의 군견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도록 돕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진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베코와 박상훈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베코는 저에게 용기의 진정한 의미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모한 도전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베코가 코요테와 맞설 때도 불필요한 폭력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최소한의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저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백호에 대한 사랑을 보며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계산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맺어지는 유대감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었어요. 박상우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식보다는 인격을 기르는 걸 우선시했죠. 그래서 진돗개들도 단순한 기능보다는 성품을 중시한다고 했어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성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제 교육 철학도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동물과 인간의 진정한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에밀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니퍼 언니, 백호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며 깨달았어요. 백호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마을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의 활약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 시장 로버트가 제안을 했어요. 백호와 박상훈, 그리고 제니퍼를 위한 감사 축제를 열면 어떨까요? 모든 주민들이 열광적으로 찬성했죠. 그들은 한국과의 문화 교류도 추진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요. 백호 같은 훌륭한 개를 키운 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시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했죠. 과거 한국에서 만났던 동료들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예전에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가지고 연락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제니퍼, 다시 연락해줘서 정말 기뻐요. 당신이 진돗개의 진가를 알아봐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김 교수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거든요. 제니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에요. 당신은 이제 진돗개를 제대로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외국인 전문가가 되었어요. 김 교수님의 격려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에서 영상통화로 축제에 참여해주기로 했고, 진돗개에 대한 자료와 한국 문화 소개 자료도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축제 준비는 온 마을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여성회에서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박상훈이 레시피를 알려주었죠.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을 준비했어요. 처음 만들어보는 한국 음식이라 어색했지만 모두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전통 놀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박상훈이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제기차기에 완전히 빠져서 하루 종일 연습했어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한국 아이들도 이런 놀이를 하나요? 마을 청년회에서는 한국 국기와 태극기를 그려서 장식을 만들었어요. 또 환영합니다를 한글로 써서 현수막도 만들었죠. 박상훈이 한글을 가르쳐주니 모두들 신기해했어요. 축제 당일 마을 중앙광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며 즐거워했고 아이들은 한국 전통 놀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백호는 마을의 명예 시민으로 임명되었어요. 시장이 직접 명예 시민증을 백호에게 걸어주었죠. 백호는 의젓하게 앉아서 시민증을 받았어요. 마치 자신이 무엇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과의 화상 연결도 성공적이었어요. 김 교수님과 한국의 진돗개 전문가들이 화면으로 축제에 참여해 주셨어요. 미국 친구들 안녕하세요. 백호가 여러분을 지켜주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 교수님의 인사에 마을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손을 흔들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문화 교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언어나 국경을 초월한 진심 어린 소통,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국제 교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한국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약속했어요. 내년에는 우리 마을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면 어떨까요?
시장의 제안에 모두들 박수를 쳤어요. 박상훈과 백호 덕분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한국과 진돗개에 대한 선입견은 물론이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데이터와 효율성만을 중시하던 냉정한 전문가에서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한 거죠.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마을의 영웅으로, 그리고 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소중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의미를 배웠어요. 용기는 무력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고,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도 백호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어요. 매일 오후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백호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행복해요. 세상에는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앞으로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동물과 인간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일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진돗개나 다른 특별한 동물과 함께한 감동적인 경험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어갈 거라 믿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